네, 안녕하세요. 문화푼의 M카입니다. 오늘은 기아 레이 전기차를 한번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레이가 지금 현재 차량 가격으로는 2,700만원에서 2,900만원 정도 되는데, 뭐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지자체 지원금을 받으면 2,000만원대에서 초반대에서 이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행을 하면서 전기차가 이제 배터리가 차량의 하단부에 장착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것도 여기 차고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움직임이 좀 있는지 또는 뭐 주행 성능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행을 하는데 제가 40km부터 쭉 가속을 해가지고 달리는데, 아무래도 배터리가 하단부에 장착돼 있다 보니까 차가 좀 소형 SUV이면서도 묵직한 그런 음이 있어요. 그래서 차가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핸들을 약간씩 이렇게 틀어보더라도 이게 차가 설렁설렁 거린다든지, 기존에 이제 가솔린 차를 제가 주행을 해봤을 때는 무게가 아무래도 좀 지금 전기차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핸들을 약간 조작만 하더라도 약간의 흔들림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차는 좀 그런 거는 좀 없어 보이고요. 이 전기차 같은 경우 서스펜션하고 핸들링을 좀 보는데, 노면에서 들어오는 로드 노이즈가 사실 전기차가 조용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면으로부터 들어오는 로드 노이즈는 거의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창문으로 들어오는 윈드 노이즈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게 창이 이중 접합유리는 아니라 보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소음은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핸들링도 묵직하고 주행하는 데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또 시트 포지션도 제가 굉장히 좀 높은 상태로 올려놨는데, 올리다 보니까 위에서 밑을 바라보는 그런 듯한 느낌이어서 주행하는 데도 굉장히 좀 편리하게 좀 느껴지고, 시야가 넓으니까 일단 운전하는데 굉장히 좀 편안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패들 시프트의 플러스 버튼을 2초 이내에 2번 누르게 되면 I 페달로 조작이 되는데, 사실 브레이크 페달을 안 밟고도 충분히 차가 쓰고 정지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 패드도 마모가 거의 안 일어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한데, 대신 이제 I 페달을 사용하게 되면은 감속되는 감속도가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느낌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전기차는 가속감은 뭐 말할 수가 없고, 이게 만약에 1000cc짜리 가솔린 엔진이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가속감은 뭐 못 느끼죠. 그래서 악셀레터 페달을 밟으면 뭐 가속감 하나는 굉장히 좋습니다. 레이 전기차 외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헤드램프하고 방향 지시등이 이제 램프 타입이에요. 방향 지시등은. 그 다음에 이제 할로겐 램프가 전조등에 들어가 있고, DRL은 이렇게 D급자 모양의 이제 DRL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에 보면은 충전구가 앞에 있어요. 아까 제가 충전할 때도 보니까 후진을 했다 뒤에 있나 싶어서 딱 보니까 충전구가 없고 앞에 있어서 다시 이제 돌려서 충전을 했었는데, 버튼만 누르시게 되면 바로 이제 열리고요. DC 콤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를 빼서 충전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집밥 먹는 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밥 먹는 차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OBC라고 해서 외부로부터 전기가 들어가게 되면 다시 DC로 바꿔서 배터리를,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돼야 되기 때문에 앞쪽에 이제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쪽에 장착이 되면 배선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닫을 때는 이렇게 닫으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차간거리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레이더가 없어요. 그래서 앞차와 스마트 크루즈로 연결을 했을 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앞에 차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도 되고 가속도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밑에는 이제 바람이, 공기 구멍이 열려 있어서 바람이 들어가서 냉각을 시켜주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은 기존의 레이하고 약간씩의 변화를 주긴 했는데, 뭐 전기차다 보니까는 뭐 그렇게 다르게 이 표현을 좀 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면을 보시게 되면 일단 휠이 다르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좀 휠이
요즘 나오는 추세가 이렇게 기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아 이게 전기차구나 라는 것을 외형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향지 시등을 켜게 되면 아웃사이드 미러에 이렇게 램프가 장착이 돼서 측면에서도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면을 한번 살펴보면 후면 쪽에도 이렇게 디귿자 방향 이렇게 되어 있고, 방향지 시등은 이제 램프로 가운데 이렇게 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렁크를 열려고 그러면, 테일게이트를 열려고 그러면 보통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얘는 지금 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버튼을 눌러야지만 테일게이트가 열리게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호판 등이 이제 양쪽에 장착이 되어 있고, 뭐 후진등을 켜게 되면 이 밑에 센터에 하나만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진등이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 마운티드 브레이크 램프도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고, 와셔를 작동시키면은 이제 여기서 물이 나와서 뒷유리에 이제 와셔가 분사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레이 그러면 도어를 열는 방법이 다른 차하고 좀 달라서 공간 활용, 짐을 넣거나 뺄 때 굉장히 좀 편리한 점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앞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릴 수 있지만 뒷도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슬라이딩 돼서 이렇게 열면 굉장히 좀 개방감이 굉장히 커서 시트에 등받이만 내리면 큰 물건을 올리거나 넣거나 뺄 때 굉장히 좀 개방감이 있어서 이런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뒷문을 열을 때 옆차에 뭐 문콕이 생긴다든지 이런 거는 좀 없앨 수가 있고요. 공간이 좀 넓어서 요게 이제 4인승이거든요. 그래서 4명이 타더라도 충분한 공간이 있고 헤드룸 공간도 굉장히 좀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전기차는 기존의 가솔린 엔진처럼 공간이 협소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시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좀 고전압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중으로 다 커넥터가 연결이 돼 있어서 물이 들어가거나 그래서 배선 안으로 침투가 돼서 뭐 쇼트가 일어나거나 하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전압 배터리는 이렇게 외부로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헤드라이트를 킨다든지 방향지 시등을 킨다든지, 기존에 있었던 12V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전원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외부로부터 충전을 해서 들어오면 여기에 있는 이제 OBC라고 해서 전원을 이제 승합을 시켜서 고전압 배터리로 공급하는 그런 배선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충전구가 여기에 앞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브레이크 부스터가 없는 대신에 모터를 통해서 모터로 브레이크 파달을 받는 힘과 모터의 힘으로 제동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배터리는 리튬 인산 처리 장착이 되어 있고요. 출력 전압은 265V, 그 다음에 용량은 133.5A, 그리고 35.2kWh로 되어 있고요. 보증은 10년에 20만 km까지, 그 다음에 충전기라든지 모터 등 전기 부품들은 10년에서 16만 km까지 보증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회 충전 거리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도심은 238km, 그 다음에 고속도로는 176km, 복합에서는 210km까지 간다고 되어 있고, 저온 같은 경우는 영하 6.7도에서 좀 추운 겨울 같은 경우에는 도심은 163km, 고속도로는 172, 복합에서는 160km, 67km가 간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를 살펴보면 도어 스위치는 다 여기 장착이 되어 있고, 아웃사이드 미러라든지 폴딩 미러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차일드락도 여기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윈도우를 내릴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앞쪽에 보면은 이제 차체 자세 제어하는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고, 핸들 워머, 핸들을 따뜻하게 겨울철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따뜻하게 해주는 워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계기판은 기존의 계기판 사이즈하고 좀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좀 앙증맞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에는
이제 버튼들이 주행하면서 사용되는 버튼들이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를 누르실 때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스마트 크루즈가 됩니다. 되는데 버튼 하나를 더 눌러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이쪽에 있는 차선하고 핸들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해야지만 차선을 따라서 유지되면서 주행을 하실 수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를 작동시킬 때는 이 버튼을 누르고, 이 버튼도 계기판에 들어와 있는지 이렇게 녹색 버튼으로 이제 들어오게 주행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녹색 버튼으로 계기판에 이제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사용하실 때 잘 사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를 좀 최대한 아껴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타고 다닐 때 공조장치를 작동을 시킬 때는 반드시 이 버튼, 운전석만 작동하도록 이 버튼을 이렇게 키고 다니시는 것이 훨씬 더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이 버튼을 사용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4명이 다 타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실내 온도를 높이거나 낮출 때 4명이 탔는데 운전석 것만 작동시키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는 이 버튼을 해제를 시켜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주차 브레이크가 있고 오토 홀드 버튼이 있는데, 사실 이 P라고 되어 있는 게 2개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컬럼식의 P가 있고 여기에 P가 있는데, 이 작동되는 위치가 달라요. 여기 있는 P를 누르면 브레이크, 뒷브레이크가 전기식으로 고정이 돼서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는 거고, 이쪽의 P는 감속기 안에 구동축을 잡아서 못 돌아가게 하는 파킹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버튼 2개가 다 작동이 되도록 P 위치에 놓으시면 자동으로 이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작동이 안 되면 파킹 브레이크를 요를 잡아서 계기판에 작동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게 컬럼식이다 보니까 이 레버에 이제 시동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손을 핸들 밑으로 넣어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고, 핸들이 약간 돌아가 있는 경우에는 주행과 후진이 약간 좀 헷갈리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어느 정도 사용을 하시다 보면 뭐 헷갈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옆에 붙어 있는 이런 콘솔 박스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편의성은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작동하는데 시동을 걸거나 할 때는 핸들 밑으로 넣어서 작동을 하는 거는 약간 좀 불편스럽긴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트, 냉방 시트하고 온열 시트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온열 시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냉방 시트인데 운전석 거예요. 조수석 거에는 온열 시트만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물함들이 많아요. 요 밑에도 이제 뭘 넣을 수 있는 사물함이 장착이 되어 있고, 요 위에도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센터 콘솔에도 보면 컵홀더가 있는데 여기도 있죠. 근데 요거 또 요 밑에 이렇게 열어서 뭐 일반적인 뭐 소지품 같은 거는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는 뭐니 해도 이제 뒷공간, 트렁크 공간 및 공간이 넓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 헤드룸 공간도 굉장히 높다 보니까 승용차보다는 운전할 때 뭐 걸린다라는 그런 느낌 없이 아주 그 헤드룸 공간도 넓어서 내부에서 운전하시든 아니면 뭐 아이들이 타든 공간이 넓어서 굉장히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뒷좌석에도 이제 온열 시트로 좀 돼 있고, C타입은 요 콘솔 박스 센터에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주행을 하면서 보셨고 실내도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레이가 전기차로 나오면서 실제 보조금을 받으면은 2천만원대 초반에서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좀 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순번이 좀 많이 밀려 있다고 그래서 올해 안은 사실 수 있을까 뭐 걱정을 하시던데, 가격대 면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아마 레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번 사서 주행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주행하면서 좀 만족을 했고요. 스마트 크루즈를 사용을 했을 때 레이더를 통해서 차간거리 유지를 하고 제동을 하고 악셀 페달을 밟아서 앞차하고 좀 차간거리 유지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차선을 유지하거나 스마트 크루즈를 했을 때 핸들에 잡는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뭐 나쁘지 않고 좋았었는데 차간거리 유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주행했을 때 흔들림이나 아니면은 노면으로부터는 어떤 충격, 뭐 윈드 노이즈는 이게 이제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니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람 소리나 이런 것들은 약간 좀 거슬리기는 했습니다만, 고속 주행 시에 그 외에는 굉장히 좀 만족을 하고요. 100% 충전을 했을 때도 여기서 이제 복합 연비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긴 거리를 갈 수 있도록 이 충전이 됐었고, 그 다음에 전비 또한 안정적인 그 운전, 그러니까 정속 주행이나 이런 것을 한다 그러면은 한 8km, 1kW 시당 8km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괜찮은 그런 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구매를 하는데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뭐 3천만 원대, 4천만 원대 넘어가는 차들이 뭐 많이 있는 반면에 레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경제성을 가지면서 안정감을 갖고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은 문화쿤의 M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